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될까요? 이것도 굉장히 쉬운 겁니다. 피디님 뭐 사야 될 것 같아요? 우와, 피디님도 맞힐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못 맞히면 안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주식TV의 미라클입니다. 여러분 IQ라고 들어보셨죠? IQ 테스트라 가지고 사람의 지능을 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투자 IQ가 따로 있습니다. 투자 IQ. 오늘 여러분의 투자 IQ가 어느 정도인지 요거를 좀 테스트 해볼까요? 약간 이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잖아요. 난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솔직히 이런 방송이 좀 무의미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남들이 안 하는 거잖아. 네,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하게 됐고, 좀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고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시야나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꼭 체크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문제를 낼까 합니다. 에디슨이 그랬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구랍니다, 구라. 에디슨이 원래 천재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여의도에 한 7, 8년 정도 살고 근무하면서 보면은 주식 잘하는 분들 굉장히 주위에 많거든요. 이런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눈치가 겁나 빨라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 1도 못합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약간 점쟁이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직관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어요. 직관력은 말 그대로 뭔가 사물이나 상황을 보자마자 그거에 대해서 해답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직관력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뭔가 뉴스가 나왔어. 그럼 직관력 있는 사람들은 팍 떠올려가지고 그 뉴스에 관련된 종목을 싹 매수해버립니다. 그러면 남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 뭐 자료 찾아보고 뭐 이거저거 찾아보고 아 괜찮겠다 그러고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직관력 좋은 사람들은 이미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막 들어와서 올리잖아요. 그럼 팔고 나가요. 직관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직관력을 테스트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관력이 얼마나 있는지. 이거는 제가 10가지 문제를 낼 건데, 일단 이 10가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투자에 상식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뭐 매매를 하는 도중에 나오는 뉴스예요. 그 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냐, 그런 걸 테스트할 겁니다. 일단은 시작해 볼게요. 자, 북한이 드디어 우리나라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큰일 났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는 투자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드린 문제들은 말 듣자마자 10초 안에 답을 생각해야 돼요. 그 이상 걸리면 늦습니다. 자, 답변 말씀드릴게요. 다 판다. 이게 50점짜리다. 왜냐? 팔 수가 없어. 아무도 안 사는데 어떻게 팔어? 전쟁 나는데 누가 사고 팔고 앉아있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달러, 엔, 골드. 가상화폐도 하면 되겠네요. 무조건 요거 챙겨야 돼요. 전쟁이 나면 원화 가치가 쓰레기가 되고 주식시장도 바로 폐장이 되고요. 모든 부동산도 똥값이 되거든요. 근데 전쟁이 나게 되면은 일본과 우리나라 가깝죠. 모든 물자가 일본에 들어올 거고, 미국 돈은 어딜 가나 통용되죠. 금도 안전자산이고 비트코인도 여기에 쓸 수 있고, 무조건 이쪽으로 풀면서 때려야 돼요. 전재산. 전쟁이 난리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투자 마인드를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2번. 미국과 중국이 지금 갑자기 너무 사이가 안 좋아졌어. 거의 무역을 안 한다는 수준까지 이뤘어. 그럼 큰일 났죠. 그럼 당신은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요? 자, 생각해 보셨죠? 답은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는 완전 떡락 나옵니다. 떡락 나와요. 이렇게 떡락 나온 상황에도 오르는 종목군이 하나 있어요. 자원 관련주, 특히 히토류 관련주. 이러한 직관력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시사 상식이 있어야 돼요. 세계 히토류의 90%를 중국에 생산하거든요. 그러면은 둘이 싸우면은 히토류를 수입을 안 하려고 그러죠. 중국이 제한을 걸겠죠.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일단 시장은 엄청나게 하락이 나오는데 이 종목은 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거를 매수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는 근데 히토류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기본적인 상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은 전문가보다는 팔방미인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박학다식. 많이 알면서 조금 하는 게 좋아요. 모든 섹터에 관련해가지고 조금씩 아는 게 중요해요. 제가 박학다식의 결정체입니다. 겉으로는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좀만 깊이 들어가면 딴 말이에요. 근데 일단 모든 주제에 대해서는 대화가 다 가능해요. 이게 박학다식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좀 투자에 상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칠레라는 나라 아시죠? 남미의 한 국가. 자, 칠레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봉쇄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뭘 사야 될까요? 뭘 사야 될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죠? 이것도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되네. 칠레는 거의 세계 최고의 구리 생산 국가입니다. 은도 많이 나와요. 광물 자원입니다. 광물. 그럼 여러분들 광물에 직접 투자 못 하잖아요? 그럼 광물 관련주, 국내 뭐 고려 아연이라든가 풍산, 아니면 뭐 구리 관련주들, ETF,
구리 수급이 칠레에서 많이 담당하기 때문에 칠레가 문제 생겼다? 구리가 폭등, 광물 폭등 나와요.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냥 칠레에서 쿠데타 났대. 아 그래? 뭐 우리랑 상관없잖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A라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오르기 시작해. 여러분이 이때 샀어요. 근데 이때가 1분기예요. 2분기 고점을 찍었어요. 이동안 주가가 20%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했어. 근데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했던 것만큼 좋게 나왔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자, 3초 드릴게요. 1, 2, 3.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실적이라는 거는 미리 반영이 된 거예요. 이미.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적 좋다고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실적은 항상 선반영입니다. 그리고 자, 서울시장 지금 유력 후보가 누가 있어요? 안철수. 지금 가장 지지율이 높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서울시장에서 안철수가 안 해. 나 시장 안 나갈래. 나 그냥 대선 나갈래. 해버렸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3초도 필요 없다. 1초. 자, 안철수가 나갔어. 그럼 다른 후보 주식 사야 돼요. 박영선, 나경원, 오세훈. 왜냐면 안철수가 그랬던 표들이 군대가 되고 얘네 지지율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사야 되는 거는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관련주를 미리 깨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좀 상식 문제입니다. 상식. 금리가 인상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거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고 무조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산의 가장 큰 게 부동산, 주식, 채권. 보통 모든 자본시장은 요 세 개로 움직여요. 부동산, 주식, 채권.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요 부동산은 하락하고요, 주식도 하락하고요, 채권은 올라가고요, 그리고 예적금 올라가죠.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부동산이 우리나라 금리 올라가면 정말 취약해요. 대출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대출 금리 부담이 엄청 커지거든요. 은행에서 대출 받기도 힘들어지죠. 금리가 높아지니까 부동산은 하락하게 돼 있고요. 주식도 하락을 해요. 왜냐면은 예금이나 채권 금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별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주식은 솔직히 말하면 금리랑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어요. 그래도 주식시장도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좀 조심해야 된다.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코로나, 백신. 자, 문제 많대. 뭐 사망자 속출해, 면역 형성 안 돼, 치료제 효과 없대.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겨요. 코로나 앞으로 1, 2년 더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굉장히 지금 현실적이고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뭐 2차전지, 삼성전자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럼 뭐가 올라갈까요? 새로운 백신 관련주나 치료제 관련주. 백신이 의미가 없다는 거는 치료제가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치료제 관련주. 그리고 지금 잘 못 가고 있지만 마스크 관련주. 팬데믹이 2, 3년 더 간대. 그럼 마스크 집에 쌓아놓은 거 아무리 많아봤자 2, 3년 못 쓰거든요. 마스크 관련주, 뭐 손세척제 이런 것들.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 지금 백신 맞은 이후에 언택트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백신 효과 없대. 코로나 더 갈 거래. 그러면 언택트 관련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더 시야를 확장해 보면은 뭐 간편식, 택배, 배송, 이런 배달 문화, 이런 것들이 손이 몰리겠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기존 포지션 정리하고 여기로 이동을 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쉬운 거. 이거 못 맞추면 여러분 주식하지 마세요. SK 하이닉스 불이 났어. 불 오리 밝았네. 불이 났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1초 만에 답이 나와야 돼요. 삼성전자 매수해야 됩니다. 경쟁사야. 삼성전자가 돈 엄청 봅니다. 독점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똑똑한 사람들은 불이 났지만 하이닉스가 망한 것도 아니고 다시 살아날 건데 하이닉스를 저점에 잡아놔야죠. 불이 나면 빠지겠지만 다시 올라오거든요. 불이 난 시점에서는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같은 경쟁사를 잡고, 불이 났으면 어느 정도 복구된다고 얘기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하이닉스를 담아야죠. 이런 식으로. 요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요번에는 미국의 한 유통공룡 아마존이 한국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될까요? 이것도 굉장히 쉬운 겁니다. 피디님은 뭐 사야 될 것 같아요? 우와, 피디님도 맞출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못 맞추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류, 포장, 창고, 결제, 이런 쪽에 눈여겨봐야 돼요.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답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벌써. A라는 기업이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한 20% 돼. 이제 상폐하겠대. 근데 대주주 지분율이 90% 정도 돼요. 그냥 자기가 회사 상폐하겠다고 공시를 내버렸어. 여러분이 이 종목을 1억 갖고 있어. 근데 지금 마이너스 40%. 이 회사 주가가 10년 동안 그냥 이러고 있어. 아무도 안 사. 하루 거래량이 10,000주도 안 돼. 근데 한 달 뒤에 상폐한대.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상폐하면 종이 조각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3초 드립니다. 1, 2, 3. 이건 대박 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폐당했으니까 팔아야지. 도망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영업이익 20% 나는 회사가 지분율 90%인데 상폐를 하겠다? 그럼 나머지 10%를 시장에서 매수를 해서 다 사야 돼요. 그래 상폐가 돼요. 그러면은 10년 동안 안 가던 종목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꼭지에서 팔든가 아니면 상폐 당해도 돼요. 영업이익 20%예요. 배당 나오고 여러분들 권리 행사할 수 있어요. 제가 상폐라는 말 굉장히 여러분 무서워하는 말인데 되게 안 좋게 들렸죠? 이건 대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폐도 자진 상폐인 경우에는 좋은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도망가기보다는 물론 이렇게 가다가 상폐 얘기 나오고 빠질 수 있어. 쫄지 마세요.
연봉 올라갑니다. 오늘 10가지 테스트 정도를 해봤고, 일단 10개를 다 맞추면 투자의 잔뼈가 굵은 분이고 이미 성공한 분이실 거고요. 한 7개 이상 맞춘다면 정말 감이 살아있는 분이고요. 한 5개, 6개 맞춘다면 노력은 더 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3, 4개 맞추면 평범한 사람이에요. 주식을 하고 있다면 다 맞출 수 있고요. 3개 이하 맞추면 조금 힘들지만 열심히 해보시면 그래도 돈을 잃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뭐 1개 정도 맞춘 분들은 죄송합니다. 다음 생에 주식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을 뭔가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를 한 게 아니라 시장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여러분 투자자는 항상 투자자의 시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냥 일반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테스트를 진행한 거고요. 아무래도 기본 상식이 좀 필요해가지고 직관력을 뭐 완벽히 테스트하기 힘들었겠지만 여러분들 좀 재밌는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직관력을 키우는 데에는 자꾸 머리를 돌려야 돼요. 무슨 뉴스를 받았을 때 한번 추적하고 의심하고 뭔가 시나리오를 써보세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직관력도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선입견이라든가 고정관념 휩싸이면 안 됩니다. 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방송 정도 마치고 저는 미라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검사 결과 밑에 한번 올려보세요. 제가 요거 설문지는 제가 다시 한번 밑에 댓글을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상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